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4년 전에 서울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동작을에서 패배하고 절치부심, 지금 지역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내년에 총선에 관한 상당히 냉정한 적나라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4년 전보다 여론이 더 나쁘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흐름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더 높이 있다. 결코 녹록치 않은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년 전에 서울의 49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8석, 그리고 경기도의 59곳 중에서 7석, 인천의 13개 중에서 1석, 121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겨우 16석을 얻었습니다. 자, 이번에 현재 국민의힘이 112석인데 과반수에 근접하려면 최소한 수도권에서 30석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142석. 자, 나머지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 빼앗긴 것을 회복을 하고 이 강원과 충청도에서 의석수를 늘려야 됩니다. 역시 관건은 수도권에서 최소한 30석을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 바로미터가 강서구청장 선거였습니다. 17%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참패한, 물론 만약에 김태우를 공천하지 않았더라면 그 격차를 10%포인트 정도로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10%포인트도 큰 것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할 때 저는 유심히 봅니다. 다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더 나온 것도 있고 지지도가 민주당이 더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이번 선거를 정권 견제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권 지원으로 생각하느냐. 왜냐,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인기도 조사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비록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권 견제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정권, 정부 전체를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제가 유심히 보는 지표는 정권 견제론이 높냐, 정권 지원론이 높냐. 그런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에서 약 10%포인트 정도 안팎으로 차이로 정권 견제론이 높습니다. 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결코 40%를 넘지 않는 이런 30%대 중반 후반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런 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합쳐서 생각을 하면 정권 견제론이 정권 지원론보다 10% 안팎으로 높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수도권의 이 상황이 4년 전에 비해서 더 나쁘면 나빠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과 그가 최근에 6개월 전에 비해서 이 국민의 지지도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상승을 했고, 어떤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앞서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희룡, 나경원 이런 사람들 해서 이 수도권의 일대 이 반전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되고,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이 지적하는 대로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인 인기가 국민의힘에 체화되고 이것이 정권 지원론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른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율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다르고 정권 지원론에 대한 지지율이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선거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공천이 대단히 중요하고,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어떤 수도권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런 체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잘 다뤄야 됩니다. 67세의 범인은 자, 자신이 8쪽짜리 변명문을 남겼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폭망, 그리고 대북 굴종 외교, 자,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가 망쳐졌다. 자,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거대 야당의 폭주 때문에 거대 야당의 방탄 정당화 되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느 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나라 경제가 파탄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와 증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오와 분노, 이런 것이 마음속에 깔려있는 확신범입니다. 그러니까 등산용 칼을 준비를 해서 개조를 했고, 6번이나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는 행보를 했고, 자, 그리고 미리 가서 이재명 대표의 부산 동선을 파악을 했고, 8쪽짜리 변명문을 준비를 했고, 자, 모든 것이 아주 본인 개인의 치밀한 현재까지는 본인 개인의 치밀한 계획범죄이자 확신범죄입니다. 자, 이것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역선전해서 선전성동에 이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파 정권을 지지하는 확신범이 계획으로 이재명 대표를 테러했다. 이것은 증오의 정치, 분노의 정치, 혐오의 정치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는 식으로 선전선동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피해자 카스프레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피삽당했던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핸들링해야 됩니다. 개인의 철저한 일탈로 물론 그렇고 이 프레임으로 정해서 하고 철저하게 테러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이런 입장으로 해서 이것이 수도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